요양병원 복도 한쪽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의사가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묻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 곳도 없고 오는 사람도 없다. 자식이 있지만 찾아오는 날이 없다. 나는 그냥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는 수십 년의 삶과 쓸쓸한 노년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양병원이라고 하면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분들이 치료와 돌봄을 받는 곳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서 가장 큰 문제는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외로움입니다. 약과 치료로는 고칠 수 없는 외로움이 어르신들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요양병원 어르신들은 자녀가 멀리 살거나 생계에 치여 바쁘다는 이유로 좀처럼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 한 경우가 흔하고 어떤 분은 몇 년째 가족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하루는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간호사 선생님이 주는 약을 삼키고 밥을 먹고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다 병실복도를 오가다가 저녁이 오면 다시 불을 끄고 누워 잠드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이 단순한 반복 속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감정은 외로움과 허무함입니다. 의료진의 말에 따르면 자녀가 가끔이라도 찾아오는 날에는 어르신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날은 밥도 조금 더 잘 드시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몇 달씩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우울증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정서적 교류는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게 된 것은 단순히 자녀의 무심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문화가 남아있어 부모와 자녀가 한 지붕 아래 살며 돌봄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이 일반적이고 맞벌이가 필수가 되다 보니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또 부모님 세대는 오래 살지 못하던 시절에 젊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기간이 수십 년에 달합니다. 그 오랜 시간을 홀로 병원에서 보내는 것은 누구에게나 큰 시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치료와 새끼밥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확신입니다. 자식이 나를 기억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며 찾아와주는 그 경험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짧은 대화 한마디가 생명을 붙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 내 딸이 아닐까 기대하며 고개를 듭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내게 오는 전화가 아닐까 하고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내 그 기대가 무너질 때마다 더 깊은 허무와 눈물이 찾아옵니다. 의료진이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정서적 공백은 약으로 메꿀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서적 고립은 신체 회복을 방해하고 질병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다. 마음이 치료되지 않으면 몸도 따라 회복되지 않는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며 생계를 책임지고 손주들까지 돌봐야 하다 보니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또 요양병원에 모셔두면 마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이 돌봐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은 전문적인 간호와 치료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게 됩니다. 병원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나의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외로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나 자신은 노후에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 앞으로 다가올 고령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수는 줄어들고 부모 세대는 길어진 수명을 살아가야 하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인이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한국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의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가족이 함께 어르신들을 지탱할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도 스스로 관계망을 넓히고 정서적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서 홀로 눈물 찢는 할머니의 모습은 곧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를 떠올릴 것이고 누군가는 언젠가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더 따뜻하게 관심을 나누고 더 자주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까지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외로운 눈물이 아닌 따뜻한 미소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씩 움직여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풀어내기 위한 사회적 제도와 정책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준비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단순한 개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서 살펴본 현실은 단순한 가족의 무관심이 아니라 제도적 공백과 사회적 지원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우선 국가적 차원의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일정 부분 돌봄을 지원하지만 정작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서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간호인력과 간병인력은 기본적인 신체활동과 치료를 도와주지만 말벗이 되어 주거나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와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주기적으로 정서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이 병원과 연계해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로 가족 돌봄의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현재는 자녀가 부모를 직접 찾아뵙지 않으면 그 공백을 메워줄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를 보면 가족과 병원이 함께 어르신의 삶을 지탱하는 구조를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기적인 화상통화 지원이나 병원과 가족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공유하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있으면 바쁜 자녀들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부모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지역사회가 노인 돌봄의 최전선이 되어야 합니다. 어르신이 병원에 계신 동안에도 지역복지관이나 주민센터가 정기적으로 찾아가 소통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시설과 지역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병원에 들어간 순간 사회적 관계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병원과 지역사회가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어르신의 일상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 개인 차원의 준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이나 경제적인 준비만 생각하지만 정서적 준비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위험은 외로움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서적 기반을 다져두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은퇴 후 친구나 지인과의 모임을 꾸준히 이어가고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같은 또래와 교류하는 모임도 중요하지만 세대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도 정서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자녀나 손주 세대와 교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면 삶의 활력이 커지고 병원에 머무르게 되더라도 외로움의 깊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봉사활동이나 작은 일거리에 참여하면 사회적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나중에 병원에 계실 때도 자존감을 지켜주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경제적 준비도 여전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병원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의료비와 생활비가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민연금에만 의존하기보다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최소한의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정서적 자립과도 연결됩니다. 돈이 부족해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역량도 중요한 준비 요소입니다. 앞으로는 비대면 돌봄과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스마트폰이나 화상통화 같은 기술을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병원에 계셔도 가족과 자주 소통할 수 있고 외부 세계와 연결된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말하길 가장 회복이 빠른 환자는 가족이나 지인과 꾸준히 소통하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혼자 지내는 분들은 같은 병이라도 회복 속도가 더디고 재입원율도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정서적 연결은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결국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려면 사회제도와 가족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함께 맞물려야 합니다. 국가는 제도를 보완해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은 짧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관심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은 미리 관계망을 넓히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병원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화 한 통 드리는 건 어떨까요? 단 몇 분의 대화가 그분의 하루를 바꾸고 삶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혹시 요양병원에 계신 가족을 찾아뵙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어떻게 하면 외로운 어르신들의 마음을 덜어줄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